눈을 뚫고 출근하는 K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번 폭설에는 스키로 출근하는 사람까지 나타나 더욱 시선을 끌었는데요. 얼마 전 서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4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마치 도시는 멈춰버릴 것처럼 보였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차가운 겨울 공기가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주에서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기후였지만 그 속에서도 도시 곳곳에 넘치는 활기가 느껴졌죠. 겨울철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는 거리는 따뜻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고 한옥마을과 고궁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고즈넉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심 속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서울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폭설 속에서 제가 발견한 서울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 에밀리 로웬스입니다. 저는 자연과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특히 겨울 풍경을 담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겨울, 그 중에서도 설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는 마음으로 서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온다는 기상 속보였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폭설은 겨울을 사랑하는 제게 영화 같은 설경을 선물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동과 촬영 계획에 큰 차질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흩날리는 첫눈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이 내일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까? 내가 계획한 다큐멘터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온통 덮어 서울은 마치 거대한 겨울 동화 속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거리와 건물, 자동차까지 모두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저 감탄하며 멍하니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저는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시는 멈췄을까? 대중교통은 괜찮을까? 촬영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뉴질랜드에서 폭설이 내리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게 당연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고 학교와 회사는 휴업하며 도로는 통제되기 일쑤였죠. 저는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창문 밖에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대형 제설차들이 도로를 다니고 있었고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거리와 인도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길 위에서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 속에서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를 보며 저는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눈 덮인 서울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정적과 고요함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폭설은 자연의 강렬한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죠. 새벽부터 거리에는 이미 대형 제설차가 출동해 있었습니다. 천천히 도로를 가로지르며 눈을 밀어내는 제설차의 뒤를 따라 작은 차량들이 정리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이 단지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무원도 전문 제설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앞에서는 중년의 부부가 삽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쪽으로 안전하게 지나가세요라고 손짓하며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히 가게를 열기 위한 행동을 넘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벌써 몇몇 손님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삽질을 하며 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남성이 삽으로 큰 눈더미를 치우고 다른 쪽에서는 나이든 어르신이 빗자루로 작은 눈가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삽질을 하던 한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여긴 좀 미끄러우니 천천히 지나가세요. 라고 말하며 안전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작업에 몰두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한 상점 주인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자연스럽게 협력하며 작은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여성이 떠나자 상점 주인은 환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은 작지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로로 돌아오니 배달 오토바이가 천천히 눈길을 뚫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도 배달원들은 목적지를 향해 신중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폭설이 오면 모든 배달 서비스가 멈추는 것을 떠올리며 이 장면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도시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약속한 음식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보니 많은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미끄러워 보였지만 시민들은 차분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며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스노우 체인을 장착한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운행을 이어가는 대중교통은 서울의 도시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인내심과 협력 의식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발을 헛디디면 옆에서 바로 부축하는 손길이 이어졌고 한 시민은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버스에 타는 것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한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눈 덮인 강변은 마치 흑백 영화 속 장면처럼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고 공원 곳곳에는 눈사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단순히 눈을 치우거나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일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활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도시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라면 폭설은 자연재해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일상이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폭설조차 도시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의식은 단순히 서로를 돕는 것을 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눈길 위에서도 작은 골목에서도 그리고 바쁜 도로에서도 한국인의 협력 정신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작업을 하던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게 앞을 깨끗이 치우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상점 앞을 정리하는 일이 단순히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눈 치우기를 도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협력하며 작은 골목길을 깨끗이 정리해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한 어르신이 미끄러운 눈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재빠르게 팔을 붙잡아 어르신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안쪽으로 가세요. 더 안전해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고 그를 도왔던 사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작은 배려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눈 덮인 한강공원을 거닐던 중 한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눈을 뭉쳐 아이들에게 던졌고 아이들은 환한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풍경은 폭설의 불편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만든 눈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고요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공간에서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이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을 치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을 정리하며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은 낯선 이의 안전을 챙기고 필요한 도움을 자연스럽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자. 이 정신은 폭설 속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폭설을 경험하며 단순히 도시의 기능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척 인상 깊고 새로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재해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느낀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폭설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려와 협력 정신은 단순히 폭설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움직이는 서울의 비결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눈 덮인 도로와 거리는 분명히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서울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체계와 준비성,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도로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서 버스가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눈이 내리면 버스 운행은 대부분 중단되고 도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버스는 달랐습니다. 스노우 체인을 장착한 버스가 정확히 정류장에 멈춰 섰고 시민들이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길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은 서울이 왜 멈추지 않는 도시로 불리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운전하면서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정시에 도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불평 없이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는 표정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며 자리를 잡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도로가 아무리 미끄럽고 위험해도 지하철은 고요하게 그리고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하철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 때문에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지만 역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표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폭설이라는 단어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갈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어르신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폭설이 내린 날에도 이런 사소한 배려는 서울 시민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운행 중단을 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와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차량들이 천천히나마 움직이고 있었고
주요 노선의 버스와 지하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로에서 눈을 치우는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질서 있게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또 다른 연결은 바로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눈길 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은 눈 덮인 길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약속한 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배달 서비스는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배달이 단순히 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속도와 연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서울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제설차 배치 계획과 대중교통 운영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정보 역시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외국인 투숙객이 직원에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폭설도 일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택시가 올 겁니다. 그 말처럼 조금의 지연은 있었지만 도시의 기능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과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준비와 시민들의 책임감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폭설 속에서도 도시의 숨을 이어주는 동맥과 같았습니다. 버스와 배달 서비스는 도심을 연결하며 사람들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끈기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서울이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히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은 제게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배려와 협력의 순간들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죠. 폭설이 내린 첫날, 저는 한 작은 골목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삽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더니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조심해서 가세요. 여긴 조금 미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행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길을 지나갔습니다. 주인은 다시 삽을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자기 가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한강공원 근처의 좁은 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연스럽게 삽을 들고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겠죠?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남성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묻지 않은 채 함께 눈을 치우며 작은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여성이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자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서울의 공동체 정신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한 어르신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재빠르게 어르신을 부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조금 미끄러운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남성은 어르신의 팔을 잡고 정류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남성은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작은 배려의 장면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동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죠. 폭설로 덮인 한강공원을 걷던 중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는 눈을 뭉쳐 아이들에게 던졌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공원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는 눈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사람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장갑을 씌우거나 모자를 얹어주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작은 눈사람 하나에도 사람들이 웃음을 나누고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쌓인 눈은 이미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향기로운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주인은 저를 보며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밖에 많이 추우셨죠? 뜨거운 차가 딱 좋을 겁니다. 주인의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차 한 잔은 폭설 속에서도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눈 내린 거리를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어떻게 도시를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히 대단한 시스템이나 효율적인 관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배려와 협력의 순간들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폭설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제게 단순히 눈 내리는 도시의 풍경을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며 삶을 이어가는지를 직접 느끼게 해준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도로는 폐쇄되고 배달 서비스는 중단되며 학교와 회사도 대부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폭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의 도전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서울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에 눈을 치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신경 썼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협력하며 길을 정리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눈길 위에서도 제 시간에 운행되었고 배달원들은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달리며 약속된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폭설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삶을 이어가는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책임감과 배려였습니다. 상점 주인은 자신의 일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은 자기 앞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로 질서를 지키며 미끄러운 계단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도우려는 모습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상점 주인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나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사진을 찍는 장면은 한국 사회가 가진 따뜻함과 유대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때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우리 일상을 방해하고 불편함을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협력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폭설은 서울 사람들에게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돕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폭설 속의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이미 선진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배려와 책임감 넘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눈은 어디에서나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폭설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폭설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